1. 모모노스케의 열매. 실패작이라 언급됐었던 모모노스케의 열매. 이후 1007화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모모노스케가 먹은 열매는 카이도의 혈통인자를 추출해 만든 열매. 정말 실패작이라 다행이라는 CP0. 98권에서 밝혀지길 카이도의 열매는 물고기 열매의 환수종 모델 청룡. 만약 모모노스케의 열매가 완전한 실패작이 아니라면 카이도의 열매처럼 추후 큰 용으로 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1008화 중 성공작 물고기 용, 실패작 꼬마용 용. 2. 펑크 해저드의 거대화 실험 회수. 인간의 거인화는 몇백 년 전부터 세계 정부가 추진 중이었다는 연구 떡밥. 긴 시간이 흘러 989화에서 그 실험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현재 백수 해적단의 넘버즈이며 카이도가 펑크 해저드에서 샀다고 합니다. 3. 모모노스케가 골디 로저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 회수. 로저 일행을 본 것 같다는 모모노스케. 로저가 죽은 것은 24년 전인데 8살인 모모노스케가 로저를 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 이후 시간 열매로 20년의 시간을 넘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징배와 후즈후의 과거. 칠모의 시절에 징배를 본 적 있다는 후즈후. 맨 얼굴을 보면 알겠지라는 징배의 대사로 볼 때 서로 봤던 사이로 추정됩니다. 5. 호킨스가 말한 생존 확률 1%의 남자. 와노코니 에피소드에서 말했던 1%의 남자는 정확히 누구를 말했던 것일까? 6. 야마토의 열매. 야마토가 열매 능력을 사용하려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떤 열매를 먹었을까요? 7. 해군대장에 오르겠다는 코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8. 우솝의 거짓말. 우솝의 거짓말은 모두 진실이 되는 사나이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솝의 허풍과 거짓말은 대부분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남은 대사들도 이루어질지. 9. 사보, 루피, 에이스의 반창고 위치. 로저와 루피의 관계, 에이스와 흰수염의 관계, 사보와 코즈키오 등의 관계는 각각 무엇일까요? 회수된 복선 10에서 17번. 10. 음악가 선언. 만화책 8화. 동료가 조로밖에 없던 시절 루피는 요리사와 음악가 동료를 원했습니다. 요리사 동료는 상디가 됐고 음악가 동료는 489화 스릴러바카에서 만난 부르기 됐습니다. 11. 상디가 아는 산을 넘는 배. 만화책 101화. 위대한 항로에 진입하기 직전의 시점. 조로가 배로 산을 넘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자 상디는 난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심상치 않은 상디의 대사. 하늘섬 이점 자야에서 노스블루 출생인 것이 추가로 밝혀지고 긴 시간이 흘러 애니 804화에서 상디의 과거 행적이 나옵니다. 레드라인에 오르는 달팽이 배가 나오고 고향을 떠나 직접 배를 타고 노스블루에서 레드라인을 넘어 이스트블루로 가는 상디의 모습이 나옵니다. 해당의 장면들로 인해 산을 오르는 배를 봤다는 복선과 노스블루 출생이라는 복선이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12. 의문의 반응. 만화책 220화. 하늘섬에 오르기 전 자야로 향하던 시점. 상디는 바닷속을 탐사하던 중 여자 사진의 액자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유독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이는 상디. 만화책 841화에서 다정다감했던 상디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상디가 액자를 보며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 또는 그리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3. 정체불명의 그림자. 만화책 221화. 자야섬을 향하던 중 정체불명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었습니다. 당시 거인족이라는 추측이 압도적이었으나 루피가 에네를 쓰러뜨린 이후에 비밀이 밝혀집니다. 221화에서 한참 뒤인 299화. 먼 상공의 인간에게 강한 햇볕이 비춰졌을 때 안개의 그 모습이 비쳐 마치 거대한 괴물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루피네가 보았던 거대한 그림자도 하늘섬 주민이었던 것. 14. 로저와 고대 문자. 만화책 301화. 로비는 하늘섬에서 포네그리프에 새겨진 골디 로저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골디로저가 어떻게 고대 문자를 다룰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을 품었던 로빈. 원작 966화. 코즈키오댕의 과거 회상을 통해 곡선이 풀리게 됐습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을 포네그리프에 새겨달라고 말하는 로저. 15. 2배의 인생을 더 산 티치. 만화책 440화. 검은 수염 티치가 남들보다 2배의 인생을 더 살았다고 말한 에이스. 원작 966화. 샹크스와 버기의 대화를 통해 그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버기가 티치를 보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잠든 적이 없다더라 라고 말합니다. 16. 상디, 투명인간의 꿈. 만화책 464화 스릴러바크 시점. 상디는 어릴 적 악마의 열매의 도감을 통해 투명 열매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한 번쯤 투명인간이 돼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투명 열매는 압살롬이 복용한 것으로 나와서 상디의 꿈은 물 건너가는 줄 알았으나 만화책 931화에서 스텔스 블랙으로 변신하면서 투명인간의 꿈을 이뤘습니다. 17. 최강의 생물. 사왕 카이도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시점. 카이도에게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왜 하필 생물이라고 표현되었는지 의문이 많았으나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그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18. 해루석의 원산지. 해루석은 어떤 해역에만 존재하는 신비한 돌. 여기서 언급된 어떤 해역은 2001년 이후 18년의 시간이 흘러 2019년이 돼서야 떡밥이 풀립니다. 원작 924화. 호킨스가 말하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로석은 이 나라 와노쿠니에서 나왔으며 작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자는 와노쿠니에만 있다고 합니다. 19. 샹크스 버기, 남극과 북극. 버기가 루피에게 샹크스 이야기를 해주면서 남극이냐 북극이냐로 버기와 샹크스가 싸우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원작 967화에서 똑같은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샹크스, 버기, 레일리 각각의 대사와 장면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아 만화책 19화 당시 싸웠던 장소는 워터 세븐으로 보입니다. 20. 위대한 항로를 낙원이라 부르는 사람. 1999년 발매된 원피스 8권의 69화. 제프 아저씨가 말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위대한 항로를 낙원이라 부르는 놈도 있다고 언급됩니다. 1999년에서 12년의 시간이 흘러 2011년 60권의 594화에서 그 내용이 밝혀집니다. 정상전쟁 이후의 시점. 신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강자들은 위대한 항로 전반의 바다를 임모아 이렇게 부른다. 그 바다는 낙원이었다. 낙원이라 부른 사람의 정체는 신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강자들이었고 위대한 항로를 굳이 낙원이라 부른 이유는 신세계에 비하면 위대한 항로 전반은 차라리 안락한 낙원이었다는 의미. 이로써 루피가 언급한 낙원 떡밥이 12년 만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21. 록스디 지백의 자세한 과거 이야기. 22. 세계 정부가 갓벨리 섬을 없앤 이유. 23. 샤쿠야쿠와 록스의 관계. 샤쿠야쿠의 활동 시기와 록스 해적단의 활동 시기가 겹쳐 샤쿠야쿠도 록스 해적단이 아니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 작가님의 반응으로 볼 때 록스 해적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화책 90권 SBS. 24. 해군 과학부대 SSG의 실체. 25. 밀짚모자 일당 10번째 동료. 26. 로드 스타섬. 라프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섬이고 기록 지침의 최종 지점. 아직 섬의 모습과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7. 라프텔에 있는 모든 것. 28. 조이보이의 정체. 29. 이무의 정체. 불멸의 존재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30. 크로코다일과 이반코프. 크로코다일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이반코프. 크로코다일이 과거 여자였다는 추측이 압도적입니다. 31. 크로코다일과 흰수염의 과거. 루키 시절 크로코다일은 흰수염의 배에 잠깐 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2. 흰수염이 말한 거대한 전쟁. 흰수염이 말했던 언젠가 찾아올 전 세계가 휘말려들 정도의 거대한 전쟁. 33. 샹크스가 카이도와의 충돌 이후 하루 만에 마린포드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 34. 주얼리 보니의 비밀들. 쿠마의 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35. 우로성의 가문.
오로성은 천룡인으로 소개되었는데 각각 어떤 가문일까요? 36. 샹크스가 말하는 같은 말. 루피가 로저와 같은 말을 했다는 샹크스. 어떤 말이었을까요? 37. 마키노가 낳은 아이. 마키노가 낳은 의문의 아이. 작가님의 반응으로 볼 때 아버지는 샹크스 같습니다. 38. 어둠의 브로커들 정책. 39. 검은 수염 해적단의 10번선 선장. 40. 로키포트 사건. 여러 번 언급되었던 로우의 로키포트 사건. 41. 보니와 쿠마의 관계. 쿠마를 구하기 위해 마리조아까지 침입한 보니. 42. 셜리가 말한 예언. 루피에 의해 어린 섬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한 예언. 셜리의 예언 적중률은 100%이지만 루피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3. 방주 노아가 만들어진 이유. 44. 해왕류들이 말하는 그 일족의 힘. 45. 만물의 소리를 듣는 능력. 46. 후전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관계. 47. 골디 로저의 배. 오호잭 스노에 있던 거대한 알의 정체. 48. 아담과 이브. 세계의 고장 몇 프로 도배로운 나무 아담은 로저의 배와 써니오의 선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빛을 해저 어인섬으로 전달하는 태양의 나무 이브. 도배로운 나무 아담과 태양의 나무 이브. 이 둘의 관계를 언급하는 우소. 49. 기밀 특수부대 소드의 모든 멤버. 50. 데킬라 울프의 다리. 51. 등장하지 않은 루피의 엄마. 52. 마지막 고대병기 우라노스의 정체. 53. 키드와 붉은머리 해적단의 과거 이야기. 54. 버킨과 흰 수염의 관계. 55. 데비보 원피스의 정체. 56. 샹크스와 루피의 약속. 밀짚 모자를 꼭 돌려주러 오라 했었던 샹크스. 아직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7. 깅의 행방. 58. 올블로의 정체. 59. 갤리코 유키의 생존 여부. 60. 드래곤의 능력. 61. D의 정체. 62. 닥터 코레아가 D의 의지를 알고 있는 이유. 63. 플루톤의 행방. 64. 먼 옛날 네펠타리 가문의 왕이 세계에 저지른 일. 65. 도쿠큐의 능력. 66. 에메랄드 도시. 황금양, 데비보 원피스와 함께 언급됐었던 에메랄드 도시의 정체. 67. 하이웨스트 하늘섬. 하늘섬으로 가는 다른 길 하이웨스트. 어디에 있을까요? 68. 달에서 에넬이 본 벽화의 의미. 69. 스키미 박사의 정체. 70. 비르카. 에넬의 고향 이름과 달의 도시 이름이 동일한데 추측으로는 달에 있었던 비르카 일족이 자원 부족으로 지구에 찾아온 것. 71. 공백의 100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공백의 100년. 72. 고대 왕국의 이름. 클로버 박사가 죽기 전 언급하려 했던 거대한 왕국의 이름. 73. 샹크스의 검, 그리폰. 공식적으로 공개된 샹크스의 검 이름은 그리폰. 아직 원작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74. 오뎅의 항해 일지. 무슨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75. 조이보이가 나타나는 날. 76. 베가펑크 정책. 77. 드럼왕국 습격 사건. 78. 확인 안 된 5종류의 비행 능력. 79. 모리아의 생사 여부. 80. 폐기의 3단계. 81. 자연계 열매의 각성 여부. 82. 자이언트 잭. 83. 콩의 과거와 전투력. 84. 스코퍼 가반의 행방. 85. 쿠마의 성경책. 86. 나미가 날씨를 느끼는 이유. 87. 기습부대 출신이었던 브룩. 88. 수술수술 열매의 불로수술. 89. 치유치유 열매의 최상급 기술. 90. 흑도의 비밀. 91. CP0 전체 멤버. 92. 마지막 안데슨 해적. 93. 티치 이형의 몸. 94. 에이스 이후 또 죽는 인물. 95. 계속 바뀌는 티치의 치아베야. 96. 킹의 종족과 토트랜드에 없는 새 종족. 97. 카이도가 빅맘에게 진 빛. 98. 엘바프와 로키의 정체. 99. 징베와 로빈을 뒤쫓는 실루엣. 100.
쿠마가 루피네를 도와준 이유. 101. 위블의 전투 능력. 102. 돈키호테 도플라밍고가 언급한 마리조아의 곡복. 103. 드니자의 과거. 104.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는 곳. 105. 리오 포네그리프에 담겨진 모든 내용. 106. 푸딩의 세 번째 눈의 계안. 107. 제르마 66의 과거. 108. 악마의 열매의 기원. 109. 악마의 열매의 비밀들. 110. 마리조아의 밀짚 모자. 111. 이무가 지목한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불빛의 존재. 112. 카이도가 먹은 열매. 113. 와포루가 모르건즈에게 전달한 모종의 소식. 114. 샹크스와 오로성의 관계. 115. 쿠마가 세계 정부와 맺은 계약. 116. 혁명군 간부들의 생사 여부. 117. 신해군대장 로쿠규의 능력. 118. 해왕류들이 말한 왕의 존재. 119. 샹크스가 로저의 말을 듣고 운 원인. 120. 미호크, 위블, 햄콕의 생사 여부. 여기까지 120가지 떡밥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